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75%에서 2%인 현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성명을 통해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 달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증권사 전산 시스템의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주식 입고를 막는 차단 장치가 마련되고 실물 주식 입고 시 예타 결제원과 증권사 본사의 확인 전까지 매도가 자동으로 제한됩니다. 대림산업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25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3% 증가한 수치로 대림산업은 주택실적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토목 사업의 원가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영업이익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신문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에 성공했었던 우리 시장은 오늘 또 하루 만에 상승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전일만 해도 2,300선에 안착했던 우리 시장은 하루 만에 상승을 반납하면서 2,300선도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외국인 쪽에서 현선물 순매도가 나오면서 양시장에 대해서는 1% 넘는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또 강달러 현상에 이은 원화 약세 흐름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대외적으로 강달러와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시장 내적으로는 또렷한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의 대응 전략까지도 탄탄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60% 하락한 2270.20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12% 하락한 781.38의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역시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일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하는 움직임입니다. 삼성전자는 45,550원에 SK하이닉스는 83,200원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CJ-ENM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1.58% 하락한 236,500원에 멜톡스는 1.72% 하락한 723,3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정석투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이었는데요. 저희가 개편을 맞이해서 목요일장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바로 1교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1교시는 바로 종목 핫5 시간입니다. 자, 그동안 일주일 동안 지금까지 시간 동안 이번 주 가장 검색어의 최상위로 좀 올라왔었던 종목들 어떤 이유에서 올라왔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다섯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는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그리고 어윤학 연구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분은 제 옆에 스튜디오에 그리고 어제장에도 화상으로 만나봤었던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 또 이렇게 화상으로 뵙게 되니까 정말 새로운 시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두 분과 핫5 시간 이어갈 텐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개편 이후에 첫 선을 보이는 코너인 만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인호 연구원님, 새롭게 시작되는 종목 핫5 코너 어떤 코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부터 소개시켜드릴 종목 핫5 이 코너는 포털 사이트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검색을 하시는 그런 종목들을 5개를 선정을 한 다음에 이 종목들의 추세, 적정 주가, 그리고 왜 검색어 상위에 노출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아무래도 그 포털 사이트에서 상위권에 있다라는 거는 어떤
급등이나 급락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 호재나 악재성 이슈가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들인데 문제는 추격 매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분석과 대응 전략을 전달을 해드림으로써 정석 투자에 활용을 하시게끔 저희가 좀 조언을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많이 좀 거론되는 종목들은 일단은 좀 근간을 좀 잘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단 뭐 많이 눈에 띄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좀 맹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핫5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까요?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핫5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알테오젠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나케미칼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태경화학이 올라왔고요. 자, 네 번째 종목은 네이버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한국화장품 제조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금주의 종목 핫5 종목들을 보니까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 뭐 화학, 그리고 뭐 화장품 업종까지 정말 다양한 업종들이 좀 뒤섞여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다섯 종목에 대해서 먼저 적정주가와 추세 좀 먼저 짚어볼까요? 네, 먼저 알테오젠부터 적정주가 추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 적정주가는 6,700원, 비교값은 4.75, 그러니까 적정주가 대비해서 약 4배 이상 현재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추세를 살펴보면 중기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60일선이 121선 근처까지 지금 내려왔고 최근 이제 단기 반등을 함으로써 이제 21선 위에, 그래서 중기와 단기 현재 모두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다음 종목은 하나케미칼입니다. 하나케미칼 적정 주가는 44,200원, 비교값은 0.47, 이 종목은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은 지금 하나케미칼은 121선, 61선, 그리고 21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 보이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현재 21선이 종가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곡점에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태경화학입니다. 하나케미칼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이제 화학 업종이고, 이 종목도 비교가 0.53, 적정주가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 현재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온 그 상승폭을 그대로 이제 반납을 하고, 그럼에도 이제 중기 지금 상승 추세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21선을 이탈을 한 상황이고, 61선도 이탈했을 경우에는 121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정 주가는 21만 원대, 그리고 이제 비교값은 3.49, 약 3배 이상 고평가되어 있고, 네이버의 추세는 현재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한국화장품 제조입니다. 이 종목 적정 주가는 13,900원, 비교값은 3.02, 약 3배 정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마지막 종목 한국화장품 제조의 추세는 역시나 이 종목도 어제,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21선을 강하게 지금 돌파를 했고, 중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주 종목 검색어 핫5 종목 5가지 먼저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이들 종목들 적정 주가와 추세가 어떠한지 일단 좀 전반적인 부분을 훑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5 종목에 대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대응 전략은 봉추선생 이강미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5 종목 확인하셨죠? 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네, 종목별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상승했던 이유가 기술 수출 소식과 또 주사제 관련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신약 물질에 대한 FDA 희귀의약품 등록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승이 나왔는데요. 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세가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관망하십시오. 관망하셨다가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흐름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미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만 확실히 받아준다면 단기 흐름 자체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바이오가 움직이던 그런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바이오가 엄청난 그런 상승세를 보였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그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은 대부분 뉴스라든지 또 어떤 이슈 그리고 뭐 신약 물질을 또 개발을 했다든지 임상 시험 이런 것들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이 종목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뚜렷한 이유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흐름은 아니고요. 기대감으로 상승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단기 이슈 정도만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뭔가 확실하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줬을 때 그때 중기로 접근을 하면 되니까 지금은 이제 단기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나 뭐 메디톡스 같은 그런 기업들은 실적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슈만 가지고 상승하는 종목들은 사실 약간 좀 위험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좋은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인될 때까지는 일단 단기적인 이슈만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략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한번 흐름이 나왔었죠. 이전에 한번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조정을 확실히 받았는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무너졌는데 최근에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뉴스들인데요. 종목 흐름 자체는 살아있습니다. 단기에 이런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슈로 계속 조금 더 움직임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흐름 자체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반등이 나오면은 매도를 하시고요. 혹시라도 급락한다고 하면은 매도 후에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기다렸다가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이 정도 자리에서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유자는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관망하셨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케미칼입니다. 하나케미칼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반등이 움직임이 나왔던 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폭락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실적 부진한 그런 그 전망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는데요. 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에 최대한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미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흐름 자체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좋지 않은 종목을 굳이 미보이자가 접근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케미칼의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하나케미칼은 2017년에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했죠. 그리고 지수 따라서 1월에 반등이 나왔었고요. 이후에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 자체가 지금 이 종목에 국한된 게 아니고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이 거의 그래요. OCI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OCI도 작년 고점 이후에 올해 초죠. 고점 이후에 지금 하나케미칼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광 업계에 있는 종목들이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한 그 업종의 흐름 자체가 지금 좋지 못합니다. 태양광 업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국과 중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어떤 그 태양광의 소비 시장이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 자체가 그 정도로 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고요. 최근에는 또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담을 느끼면서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은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죠. 사실 기업 흐름만 놓고 보면은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되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단기는 이 태양광 관련한 이슈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좋을 게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흐름 자체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지금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살짝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단기 반등 정도는 조금 기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흐름 자체는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지수 흐름도 불안한 흐름에서 종목의 흐름이 이렇게 불안하게 나왔을 때는 완전히 끝난 흐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 종목을 굳이 없는 분들이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태양광 업계의 어떤 그런 흐름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업계에 있는 태양광 관련한 사업을 하는 이 기업들은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기업 흐름 자체는 태양광 쪽에서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조금 좋았던 흐름이 줄어드는 것 뿐이지 완전히 무너지거나 그런 흐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는 크게 기업이 흔들리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인 건 맞습니다. 우량하고 또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그런데 단기 흐름 자체는 이 태양광 업계의 어떤 그런 흐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부각되면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없는 분들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있는 분들은 단기에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점을 이탈하면 그때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종목인데요. 세 번째 종목은 태경화학입니다. 자, 태경화학도 한번 또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경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 급등이 나온 게 폭염 관련주로 급등이 나온 겁니다. 이 태경화학이 하는 사업 자체가 폭염 관련주로 그렇게 분류가 되면서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탄산가스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폭염이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요. 단기 흐름 자체는 아주 좋았습니다. 단기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는 흐름인데요.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억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약간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물론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권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유를 하셨다고 하면은 반등이 조금 나왔을 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단기 매매가 가능한 구간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조금 고민을 해봐도 된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조금 더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경화학의 차트인데요.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죠.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게 역시 지금 폭염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염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같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발생했어요. 이전에 상승을 시작하기 전 가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분할 매수만 한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접근할 만한 그런 가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가격이 왔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기서 저점을 이탈하고 계속 내려간다고 하면 그때는 손절을 해줘야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적당히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 자체가 지금 폭염 관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폭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길어야 8월까지입니다. 8월 후반 이후에는 결국은 선선해지는 날씨 때문에 폭염이라는 그 이슈가 사라지겠죠. 그런데 이 이슈가 길어야 8월 말까지고요. 그리고 또 정상적이라고 한다면은 8월 중순 이후에는 관련한 종목들은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끌고 가더라도 8월 중순까지는 정리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시고요.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렇게 전략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기업이죠. 최근에 지금 이슈가 나왔던 게 액면 분할 이슈고요. 그리고 또 3분기 이후에 실적에 대한 좀 부진한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의 흐름이 좋지를 못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쭉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기업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기업 흐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의 기업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요. 사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꾸준히 좋게 나오는 흐름이죠. 그런데 이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게 나오는 흐름에서도 이제 실적에 대한 약간 부진한 그런 또 전망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적정 주가를 설명을 드렸지만 20만 원대 적정 주가예요. 그래서 한때 90만 원이 100만 원 가까이 갔을 때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었죠. 결국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추세적으로는 적정 주가를 따라가는 흐름을 보인다.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비슷한 흐름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락이 나왔는데요. 단기 반등이 이렇게 나왔던 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분명합니다. 포털업계 1위 기업으로서 그 1위라는 어떤 업계의 1위라는 것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한 그 메리트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결국은 자기만의 그 적정 주가를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런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결국은 지수를 따라가고 또 적정 주가를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의 지수가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안한 흐름을 생각했을 때는 네이버의 주가 자체도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단기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 이후에 지금 꺾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이 결국은 저점을 이탈하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종목을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역시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는 결국은 저점을 이탈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매도를 하고 흐름을 지켜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네이버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망을 지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 화장품 제조인데요.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반등이 좀 나왔죠.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사드 보복 그 해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조금 더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십시오. 살짝 어제 급등하고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요. 조금 더 탄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급락했을 때는 그때는 정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탄력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등했을 때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미보유자 같은 경우는 관망을 하셨다가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단기 접근하시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사드 보복에 관련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중국하고 한국의 이제 고위 급에서 회담을 해서 사드 관련한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한다.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결국은 중국이 확실하게 사드 보복에 대한 것들을 해제를 시켜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찔끔찔끔 조금씩 해제를 시켜주긴 하지만 확실하게 한 번에 모든 걸 다 풀어주지는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조금씩 보내주긴 하지만은 확실한 해제를 시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역시 장기적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는 어렵고요. 다른 사드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있었죠. 뭐 면세점 관련주라든지 또 다른 화장품주들은 이렇게 강한 탄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다가도 결국은 꺾이는 흐름을 보였던 경우가 많은데요. 중국 쪽에서 보였던 지금까지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고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인 흐름만 이용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드와 관련한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확실한 해제 조치를 전방위적인 해제 조치를 했을 때 그때 접근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설프게 접근했다가 괜히 상승했던 종목을 따라잡았다가 곤욕을 치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뉴스 한 방에 또 뒤집힐 수 있는 그런 흐름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무리한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시고 혹시나 급락했을 때는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관망했다가 확실한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 핫5 시간에 만나봤던 5종목에서 상세한 대응 전략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알테오젠과 한국화장품 제조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홀딩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2교시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2교시는 좀 역시나 새롭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HTS의 활용법을 저희가 2교시를 통해서 설명을 도와드릴까 합니다. 일단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항상 거쳐야 하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욱더 효율적인 투자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 역시 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HTS의 활용 첫 시간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컴퓨터를 한다면은 HTS, 그리고 스마트폰을 쓴다면 이제 MTS라고 하는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 많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차트 보고 보조지표 적용하고 매수 매도하고 이런 용도로만 이제 사용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HTS나 MTS에 숨겨져 있으면서 유용한 그런 기능들 또 소개도 해드리고, 그리고 급등과 급락하는 시장 속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역시나 소개를 시켜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보면은 급등주 검색기라든지 이런 각종 이제 프로그램들을 홍보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이제 만들어보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도구 사용법이잖아요. 네, 일단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매매에 있어서는 사실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이 안에 또 숨겨져 있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 가능하도록 저희가 코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어떤 내용을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 종목 상담을 여러 번 이제 하다 보니까 제일 안타까웠던 게 5%나 10% 손실에서 끝날 수 있음에도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마이너스 20%, 30%까지 손실이 나는 그런 이제 종목들의 상담을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이제 매수를 한다든지 매도를 하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자동 매매 또는 스탑 매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HTS, MTS 양쪽에 다 있습니다. 일단 특정 조건을 우리가 지정을 해 놓으면 HTS나 MTS를 꺼놔도 밖에서 외출을 하고 있어도 그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이 서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갑작스럽게 악재로 인해서 급락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이제 우리가 정해놓은 손실 기준에서 자동으로 이제 청산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용한 기능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초보자일수록 그리고 계속 HTS를 못 보는 그런 직장인 투자자일수록 적극적으로 활용을 이제 하는 그런 용도가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건 감시 기능입니다. 감시 기능은 자동 매매 기능과는 다르게 역시나 조건을 설정을 해 놓으면 그 조건이 만족을 했을 때 알람을 띄운다든지 소리를 발생시킨다든지 해서 이제 우리가 시장에 어떤 내가 가진 종목에 이렇게 변동이 생겼구나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시세의 급등과 급락을 이제 미리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고, 하지만 자동 매매와는 약간 다른 게 HTS나 MTS가 좀 켜져 있어야지 이 기능은 작동을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현재 갖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현재 가격이 이제 플러스 5%가 되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이제 주문을 이제 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설정을 해 놓으면 이제 우리가 밖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도 그냥 알아서 서버에서 이제 구동이 되다가 조건이 만족하면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활용을 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현재 보유한 종목이 20% 수익인데 이 수익이 만약에 30%나 40%까지 올라가게 되면 시장가로 매도를 한다든지, 또는 본전이 되면은 이제 다시 또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손쉽게
이제 수익률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HTS에서 이제 종목 시세 감지하는 이제 화면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 역시나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가격이 이제 지금은 이제 46,300원입니다. 그런데 46,500원 이상이 되거나 46,000원 이하가 되면 이제 알람을 통보해주는 이제 그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현재 가격 그리고 전일 대비 몇 % 상승이나 하락 또는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한다든지 감소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HTS에서 어찌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보조 지표들보다 오히려 이 자동 매매 그리고 이 스탑 매매, 조건 감시 이 매매의 기능이 개인 투자자한테는 정말로 필요한 그런 기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이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HTS에 있는 숨겨져 있는 시장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그런 이제 기능들 그리고 우리가 조건을 조합을 해가지고 현재 실시간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또는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포착하는 그런 방법을 검색기를 써가지고 이제 만드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HTS 100% 활용법을 자동 매매와 조건 감시 기능 좀 있는 그 부분 설명해 드렸는데 상담 내용을 받아보면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뭐 어느 가격대 이상에서 좀 잡아보시고 또는 이탈됐을 때 그때 한번 뭐 접근하셔라라는 그럴 때도 좀 가격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언제 어느 가격대 이 종목을 좀 노려보고 싶다, 매수하고 싶다라는 그런 가격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잘 또 살펴보셔서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2교시는 HTS의 활용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의 접수된 질문들 아주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또 학점이 나갑니다. 저희가 평택 종룸 정석투자 학교로 저희가 개편이 된 만큼 학점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볼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카카오입니다. 매수가가 11만 4천 원의 비중은 20%인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자리 7036님 질문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한국토지신탁을 매수가 2,667원에 비중이 25%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토지신탁인데요. 연구원님께 먼저 추세와 적정 주가를 확인을 해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네, 한국토지신탁 오늘 적정 주가 3,200원 그리고 종가는 2,880원 그래서 비교값이 0.90 적정 주가와 오늘 종가가 거의 이제 근접해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 현재 중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긴 그런 이제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얼마 전부터 이제 반등을 시도를 해서 오늘 이제 아랫꼬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단기 상승 추세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토지신탁은 일단 적정 주가 추세 먼저 확인을 해드렸고요. 자, 추세적으로는 중기는 하락이지만 단기는 상승 추세 살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응 전략은 이강민 전문가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진단 내려주실까요? 네, 이분께는 A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략은 본전 매도 하시거나 수익 20% 이상 이렇게 단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중기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저점에서 매수를 하기가 좀 껄끄러운 면이 있는데요. 단기 반등을 확인하고 또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추격 매수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적당히 눌림목에서 잘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근래에 보기 드문 아주 매수를 잘한 그런 케이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667원인데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조금 크게 보여드릴게요. 단기적으로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면서 보통은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반등이 나온 걸 보고 조금 기다렸어요. 그래서 눌림목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전히 5일선 21선 위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운도 있었습니다. 운도 떨어지면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이 종목을 무작정 이렇게 반등했을 때 뭐 고점이나 이런 데서나 아니면은 또 이런 데서나 따라잡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침착하게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눌림목에서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중도 적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한 매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이렇게 저점 매수에 주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을 꾸준히 보면서 아마 저점 매수를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 흐름도 괜찮습니다. 이 종목은 기업 흐름이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지수의 흐름만 괜찮다면 중기적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흐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어쨌든 단기로만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수의 흐름이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가 맞습니다. 모든 면을 이렇게 봤을 때 아주 베스트는 아니지만은 적당히 가격을 눌림목에서 잘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하셔서 A를 드리는 상황이고요. 종목에 대한 대응은 역시 하락하면은 본전에 일단 매도를 하십시오. 지수의 흐름이 불안하기 때문에 본전에 매도하시거나 상승했을 때는 플러스 20% 이상 이렇게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저희가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좀 변경된 다음에 첫 A 학점을 받은 시청자분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장학생 후보로 거론될 만큼 저점 매수를 아주 좀 잘하셨다라는 평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질문도 만나볼게요.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4718님 보내신 질문이고요. 카카오를 매수가 11만 4천 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 앞서서 네이버도 살펴봤는데 카카오 추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 적정 주가 11만 3,100원, 그리고 오늘 종가가 11만 1,000원. 네, 이 종목 역시 앞선 종목과 마찬가지로 적정 주가와 현재 가격이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의 1년 추세 그래프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쭉 보여드렸던 종목들의 특징이 5월, 3개월 전 적정 주가 대비해서 대부분 이제 하락을 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또 특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카카오 추세 살펴드리면은 일단 중기 계속 이제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최근에 이제 반등을 시도하긴 했습니다만 이번 주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는 21선을 이탈을 했다.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는 지금 중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11만 4천 원의 매수가인데요. 전문가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평가 내려주실까요? 네, 이분께는 B를 드리겠고요. 매수를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적당히 잘하셨고요. 전략은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5% 이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만 4천 원이죠.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매수가가 나쁘지 않아요. 저점 부근에서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잘하셨고요. 지수 흐름만 괜찮다면 더 하락하면 추가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가 불안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 완전히 끝났죠.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반등 자체가 지수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소폭 버티면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지수가 밀리면 결국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짧은 수익만 노리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미련 없이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추가를 하기에는 하락했을 때는 지수가 안 좋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5%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학점은 B학점 받으셨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은 5%, 앞뒤로도 5%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5분의 시간이 지난 상황인데요. 자, 오늘 본장에서는 뉴욕 지수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다는 속보입니다. 전일장 본장에서는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나스닥 홀로 상승이었고 S&P 500과 다우지수 같은 경우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가 시황센터 연결해서 더욱더 자세한 소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4953님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동구바이오제약을 매수가 28,000원에 비중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은 전일장에 좀 반등했었잖아요. 네, 동구바이오제약
적정 주가는 8,600원, 비교값은 2.98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올해 2월 달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장했을 때 적정 주가 1,500원이었고요. 현재는 그것보다는 소폭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종목 이제 추세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이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중기 추세는 이제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과 이탈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에 근접해 있습니다만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동구바이오제약에 대한 추세 먼저 확인이 됐고요. 그렇다면 대응 전략도 다시 한번, 그리고 평가도 함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분께는 C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등하면 본전 매도하시고요. 하락하면 손절 15% 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가 좋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00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약간 추격 매수 하셨어요. 지금 추격 매수 하셨고 기준 없이 대응을 하신 겁니다. 저점에서 20% 정도 나왔을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 하셨고요. 마이너스 15%까지 홀딩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준 없이 대응을 하셨기 때문에 두 개 다 잘못했다. 그런데 가격만 놓고 보면은 F를 줘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비중을 작게 하셨어요. 그래서 위험을 좀 덜었다는 측면에서 괜찮았고요. 절대적인 가격으로 보면은 고점에서 낙폭이 큽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면은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셨고요. 기준 없이 대응을 했기 때문에 C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와주면 본전 매도하시고요. 하락하면 손절 15% 정리 후에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구바이오제약, 제약바이오 업종 궁금하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학점은 C학점 확인이 됐고요.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질문도 만나볼게요. 마지막 질문은요, 끝자리 3992님 질문입니다. 홈캐스트의 매수가 8,800원에 비중이 100%인데요. 자, 홈캐스트 추세와 적정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홈캐스트 적정 주가 6,500원, 비교가 1.16. 네, 이 종목도 큰 차이는 없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세는 중기적으로 이제 긴 하락 추세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을 계속 타고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살짝 돌파는 했습니다만 천천히 이제 또 이탈을 하고 있어서 현재 지금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캐스트 추세 먼저 확인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인데 비중이 100%인 질문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F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일단 반등하면 본전 매도하시고요. 하락하면 손절 15% 후에 재매수를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수가가 좋지 않고요. 비중이 100%입니다. 상당히 잘못된 대응이죠.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신 게 8,800원이에요. 여기서 하셨는데요. 반등, 급등이 나오니까 따라잡았고요. 여기서 100% 비중이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매매죠. 이 종목은 가끔 이유 없이 한 번씩 반등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흐름이 한 번씩 나오는데 비중을 조금만 들어가셨다고 하면은 아마 10% 정도만 들어갔다고 하면 F는 주지 않았을 겁니다. 최소한 C 이상은 됐을 텐데요. 이 종목은 이렇게 한 번씩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고 아래에서 추가를 해서 단가를 낮추면 되는데 한 번에 100%를 들어가는 게 상당히 잘못된 매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종목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모한 매매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격 매수하면서 100% 비중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적인 가격이 낮더라도 장기로라도 추격 매수를 하면서 이런 매매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본전 매도 하시거나 손절 15% 후에 관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흐름을 관찰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홈캐스트는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F학점이 부여가 됐습니다. F학점인 만큼 일단 조언해주신 부분들 잘 또 흡수하시고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좋은 학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의 방다경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 뉴욕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개장 소식부터 먼저 전달 드릴 텐데요. 네, 무색 무취의 FOMC 별다른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으로 다시 투자자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Dow drops 200 points after Trump threatened China with bigger tariffs. 라고 보실 수 있으신데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25%로 이 추가 관세 상승을 지금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무역 전쟁의 심화가 우려되면서 이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는 소식 먼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첫 번째 좀 이슈가 될 만한 소식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식은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도 좋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미국이 지금 국가 안보를 이유로 44개 중국 기업의 핵심 부품의 수출을 통제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US slaps export controls on dozens of Chinese firms over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as trade tensions escalate. 라고 보실 수 있으신데요. 지금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싶은 기사입니다. 네, 지금 국가안보를 이유로 44개 중국 기업과 연구소에 대한 핵심 부품 수출을 통제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상무부가 현지 시각으로 1일 수출 통제 대상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안보 그리고 외교 이해관계에 심각한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지금 44곳을 추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된 기관은요, 이 중국의 최대 미사일 시스템 개발업체인 중국 항천과공집단 산하연구소, 그리고 통신 시스템 제조업체인 HBFEC, 그리고 반도체와 레이더 기술을 개발하는 중국전자 과기집단공사 산하연구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통제 대상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공 시스템, 위성 통신 체계, 그리고 반도체와 항공 우주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들 기업의 주가가 미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서 아무래도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로 중국 증시에서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조치가 이 중국의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GT처럼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 기업의 이야기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을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영란은행 소식인데요. 네, 영란은행이 지금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인상을 했지만 이 브렉시트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였습니다. Bank of England raises rates above crisis lows. Signals no rush for next hike라고 지금 제목에서 보실 수 있으신데요. 지금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금 만장일치로 0.5%에서 0.75%로 25bp 지금 인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전 폴에서는 이 2명 정도가 이 금리 인상 반대를 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예상외로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브렉시트를 앞두고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영국은행이 결정을 했는데요. 이 상호 2년 동안 인플레이션 안정 목표치 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점진적이고 제한적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오늘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개장 이후에 추가적인 소식들 시황센터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되는 무역 분쟁 우려가 추가적인 뉴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강민 전문가님, 일단 오늘 장도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내일 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반등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추세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장에 한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다운이 됐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급락했고요. 코스닥도 급락세를 보였는데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나은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흐름 자체는 코스피가 여전히
아직은 조금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코스피가 저점을 깨고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코스닥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버틸 수는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버티기는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흐름을 보면 역시 기관이 대량 매도를 했죠. 코스피에서.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추정한다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흐름 자체가 다시 한번 단기에 반등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 말씀드렸는데 어김없이 그런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온 흐름을 오늘 하루 만에 장기적인 그런 흐름으로 보지 마시고 추세적인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은 반등이 나올 때는 힘겹게 나오지만은 하락할 때는 굉장히 크고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적인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일장 전망까지 이강민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으로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장 정웅 대표님과 함께 그리고 이강민 전문가님과도 함께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